기본적으로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수출 규제라고 하는 비대칭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 수출 규제를 감행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로서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한미 관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한일 관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틀에서 우리 안보에 주축을 할 수 있는 한미 동맹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 자체는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안보 협력으로서 최초로 맺은 군사 협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군사 비밀 2급과 3급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북한 핵미사일 정보에 국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30차례의 군사정보 교환 내용은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년에 있어서 8차례의 그 군사정보 보호 교류가 있었는데 모두 다 일본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우리 측의 요구, 수요보다는 일본 측의 수요에 부응한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매년 독도 방어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23일 날 러시아의 군용기가 하드를 침공하고 또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기존의 독도 방어 훈련에서 이 동해 방어 훈련으로 훈련의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 참여한 병력이라든지 무기의 그 성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2배에 이르는 이런 그 군사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가 체결된 것이 2016년 11월인데요. 그 이전인 2014년 12월에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라는 걸 체결했습니다. 이른바 티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그 한일 간의 정보 교류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의 군사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면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확보한 군사 정보를 미국을 통해서 한국이 받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그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군사 협력은 기본적으로 허브 앤 스포크 관계, 다시 말하면 바퀴살과 주축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에 있고 미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에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수평적인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북한이 2017년도에 탄도미사일 19차례 그리고 수소폭탄 실험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19차례에 걸친 북한 군사정보에 대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그 핵실험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그 사거리라든지 규모 또 위협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그 이전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정보를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안보상의 위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